(17화) 줄거리. 진양공은 진나라에 패하고 원수 선지는 진나라 장수들을 놓아준 것에 크게 노하여 주공에게 침을 뱉은 불충을 이기지 못하여 나라를 위해 책나라 군사 속에 스스로 들어가 죽는다. 초나라 태자 상씨는 궁중에서 부왕을 시해하여 군위에 오르고 백리씨와 다시 진나라 정벌에 나선 진목공은 효산에 이르러 지난날 그곳에서 전사했던 수많은 군사들의 영혼을 위로한다. 한편 진목공이 사랑하는 딸 능옥은 퉁소로서 짝 소사를 찾아 신선처럼 살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은 봉황을 타고 먼 세계로 날아가 버린다. 농옥과 소사가 승천한 이후로 진목공은 무력을 싫어하게 되었다. 마치 세속의 경지를 벗어난 듯 초연한 마음으로 모든 정사를 맹명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정신 수양에만 힘썼다. 얼마 뒤에 공손지가 죽자 맹명의 청거로 자짜씨의 세 아들 엄식과 중행과 치모를 등용하여 대부로 삼았다. 이들은 모두 어진 덕이 있는 사람으로 일명 삼냥이라고도 불렸다. 3년이란 세월이 흘러 주양왕 31년 2월 보름이었다. 그날 밤 진목공은 봉대에 앉아 달을 쳐다보며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떠나버린 딸을 그리워하다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봉황을 탄 농옥과 소사가 또 한 마리의 봉황을 데리고 진목공을 영접하러 왔다. 이에 진목공이 그들을 따라 봉황을 타고 달나라 광안궁에 가서 즐기는데 갑자기 한기가 몰려왔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진목공은 오한증에 걸려 있었다. 며칠 후 진목공은 재위 39년 만에 향년 69세로서 자는 듯이 세상을 떠났다. 진나라 백성들은 진목공이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목공의 정실소생인 태자행이 군위를 계승하니 그가 바로 진간공이다. 진간공은 부왕의 장례를 소융의 풍습으로 지냈는데 그 무덤에 순장된 사람만도 177명이나 되었다. 그 속에는 자차씨의 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진나라 백성들은 어진 신하를 생매장한 진간공의 처사를 비난했다. 한편 진양공은 재위한 지 6년째 되던 해 그 아들 이고를 세자로 책봉했다. 동시에 이고의 이복 동생인 공자요를 진나라로 보내 벼슬을 살게 했다. 이 해에 조세의 난지 선차고 서신이 잇따라 별세하자 진나라 조정의 중요한 벼슬자리가 모두 비게 되었다. 이듬해 진양공은 이 땅으로 전군을 소집하여 5군을 폐지하고 예전 제도대로 3군만 두었다. 진양공은 사곡과 양의기를 중군 대장으로 기정보와 선도를 상군 대장으로 삼으려 했다. 선차거의 아들 선극이 진양공에게 간한다. 별세하신 호온과 조세 두 분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충신이옵니다. 하온즉 그분들의 자손을 등용해야 마땅하옵니다. 게다가 이제까지 한 번도 전쟁에 나가 싸워본 적이 없는 사곡과 양의기를 대장으로 임명한다면 군사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진양공은 선국의 말을 쫓아 호온의 아들 호사고를 중군 원수로 삼고 조돈에게 보좌하게 했다. 또 기정부를 상군 원수로 삼고 순림부에게 보좌하게 했으며 선멸을 하군 원수로 삼고 선도에게 보좌하게 했다. 이윽고 새로 중군 원수로 임명된 호사고가 높은 단위에 올라 3군을 지휘하는데 그 태도가 잠옷 방향무인했다. 하군사 유병이 충고한다. 자고로 군사는 화목에 중점을 두고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오랜 경험을 쌓은 장수가 아니라 충신의 자손일 뿐이니 자만심을 버리고 겸양하십시오. 전날 초나라 성득신이 우리 진에 패한 것도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원수는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호사고가 크게 노하여 큰 소리로 책망한다. 내가 처음으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찌 시답잖은 말을 하여 군심을 어지럽히는 것이냐. 이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결국 유병이 볼기 100대를 맞자 군사들은 더욱 호사고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사곡, 양익이, 선도 세 사람은 선극이 자신들이 등용되는 것을 방해했다 하여 잔뜩 앙심을 품었다. 한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태부 양처부는 위나라의 초청을 받고 떠났었다.
양처부가 본국으로 돌아와 호사고가 원수로 임명된 사실을 알고 은밀히 진양공에게 아랜다. 성격이 거칠고 윗사람에게 아첨만을 일삼는 호사고는 군심을 얻지 못할 것인즉 결코 중임을 감당할 만한 제목이 아니옵니다. 신은 지난날 조세를 보좌한 일이 있어 그 아들 조돈의 댐댐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질고 능력 있는 위인으로 그런 사람을 등용해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나이다. 원수로 조돈만한 인물은 없사옵니다. 진양공은 이 말을 쫓아 다시 정군을 동땅에 집합시켰다. 진양공이 호사고를 불러 분부한다. 지금까지 조돈이 그대를 보좌했으나 이제부턴 그대가 조돈을 보좌하도록 하오. 진양공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은 호사고는 말없이 허리를 굽히고 물러갔다. 중군 원수로 임명된 조돈은 나라의 정령을 올바로 실천하기에 적극 노력했다. 이에 모든 백성과 군사들이 조돈을 신임하고 기꺼이 순종했다. 어떤 사람이 양처부에게 말한다. 주공께 기탄 없이 가나는 그대의 충성은 알겠으나 혹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받지 않을까 걱정스럽소. 양처부가 대답한다. 진실로 나라에 도움만 된다면 그까지 사사로운 원한쯤은 감수할 수 있소. 얼마 후 호사고가 은밀히 진양공을 뵙고 묻는다. 주공께선 전날 신의 선친이 세운 공적을 잊지 않으시고 신을 원수로 임명하셨나이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원수로 삼으니 신은 어째서 그 자리를 조돈에게 빼앗겼는지 영문을 모르겠나이다. 혹 신에 붙인 호원의 공이 조돈에 붙인 조세만 못해서입니까? 양처부가 그대는 군심을 얻지 못해서 대장될 제목이 아니다라고 하기에 다시 조돈을 원수로 임명한 것이요. 호사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궁에서 물러나왔다. 이에 8월 진양공은 병석에 눕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회생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양처부와 조돈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병상으로 불렀다. 과인이 성군의 백업을 계승한 이후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위엄을 잃은 일이 없었소. 하지만 불행히도 과인의 명이 길지 못해 모든 경들과 영영 이별하게 되었구려. 경들은 어린 태자 이고를 힘껏 보좌하고 다른 나라와의 우호에 힘쓰도록 하오. 그리하여 천하의 맹주로서 쌓은 업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오. 모든 신하들은 제배하고 명을 받들었다. 이날 진양공은 별세했다. 이튿날 모든 신하들이 태자 이고를 군위에 세우려 하자 조돈이 반대한다. 진과 오랑캐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 이때 어린 태자를 군위에 세우다니 안 될 말이오. 지금 진나라에서 벼슬을 살고 있는 성군의 아들 공자옹은 지체로 보나 어진 성품으로 보나 마땅히 군위에 오르실 분이요. 호사고가 말한다. 지금 공자옹이 벼슬을 살고 있는 진나라는 우리와 원수지간이요. 그러니 원래부터 우리나라와 친분이 두터운 진나라에서 벼슬을 살고 있는 공자요를 모셔와 군위에 세웁시다. 공자요도 성군의 아우입니다. 조돈이 공박한다. 지는 나라도 작거니와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소. 그런 반면 지는 큰 나라로서 우리나라와 인접한 곳에 있으니 그곳에 있는 공자옹을 모셔와서 군위에 세운다면 진과 화해할 수도 있으며 장차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오. 모든 대부들의 중론이 조돈에게 기울어졌다. 이에 선멸과 사회가 국상도 알리는 한편 공자옹을 모셔오기 위해 진나라로 떠나게 되었다. 이들이 막 출발하려는데 술림부가 조용히 만류한다. 지금 성군의 부인과 태자가 모두 궁에 계시거늘 어찌 다른 사람을 모셔와서 군위에 세우려 하오. 만약 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큰 변란이 생길 것이오. 그대들은 왜 병을 핑계하여 이 일을 사양하지 않소? 선멸이 대답한다. 조돈이 모든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찌 변란이 일어나겠소. 술림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이윽고 선멸과 사회는 진나라를 향해 출발했다. 이날 술림부가 한 사람에게 말한다. 나는 동료라는 정분 때문에 선멸에게 충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났으니 이번에 가기는 가지만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리라. 한편 조돈에게 자신의 의견을 공박당한 호사고가 분을 풀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호시와 조시는 모두 이 나라에 공을 세운 집안인데 어찌 조시만 등용되고 호시는 이리도 천대를 받는단 말이냐. 이리하여 호사고는 은밀히 진나라로 사람을 보내
공자요를 모셔오게 했다. 그러나 진나라 군의를 놓고 다투려는 호사고의 계획은 사전에 조돈의 귀에 들어갔다. 조돈이 공손조구를 불러 지시한다. 가병 100명을 거느리고 매복해 있다가 공자요가 오면 감쪽같이 죽여버려라. 그러나 조돈의 계획 역시 밀고자에 의해 호사고에게 알려졌다. 호사고가 더욱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조돈을 돕는 자는 바로 양초부다. 지금 양초부 일당이 성군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교회에 머무르고 있으니 이 기회에 양초부를 죽이기는 쉬운 일이다. 조돈이 공자요를 죽인다면 나는 양초부를 죽일 것이다. 호사고는 그의 아들 호국거와 함께 이 일을 의논했다. 호국거가 청한다. 그 일은 제가 도맡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호국거는 도둑처럼 가장한 가병들을 거느리고 양초부의 집으로 가서 담을 넘었다. 이때 양초부는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호국거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단번에 양초부의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갔다. 양초부의 집안 사람들은 이 일이 호국거의 소행임을 알고 조돈에게 가서 고했다. 그러나 조돈이 정색을 하고 크게 책망한다. 양초부는 도둑에게 피살되었다고 하는데 어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호국거를 모함하는 것이냐. 속히 돌아가서 장례나 치르도록 하라. 이는 9월에 일어난 일이다. 이해 10월 대신들은 진양공을 고곡당에 매장했다. 이날 진양공의 부인 모경이 어린 태자 이고의 손을 잡고 조돈에게 묻는다. 성군과 이 어린 태자에게 무슨 허물이 있기에 다른 나라에서 군우를 모셔온단 말이오. 이는 나라의 대사입니다. 저는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조돈은 진양공을 매장한 다음 그 신의를 태묘에 모셨다. 조돈이 태묘에 모인 문무백관에게 말한다. 지난날 성군께서 백업을 이루신 것은 상보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이요. 지금 성군의 신의가 지켜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무고한 양초부를 제멋대로 죽인 호국거의 죄를 엄중히 다스려야겠소. 이에 호국거는 미처 몸을 피할 여가도 없이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다. 다시 군사들은 호국거의 집을 샅샅이 뒤져 양초부의 목을 찾아냈다. 그 목을 시체에 꿰매어 장사 지냈다. 호사고는 자신의 동생 호국거가 처형되자 질의 겁을 먹고 밤을 도와 책나라로 달아났다. 이때 책나라에는 교요라는 한 거인이 있었다. 그는 키가 1장 5척에 3만근을 능히 들어올리는 장사로서 그 머리는 구리새 같고 이마는 강철 같아 돌로 쳐도 상하지 않았다. 책후 백도는 교요를 장수로 삼아 노나라를 치게 했다. 이에 노문공은 숙손 득신에게 군사를 주어 책군을 방비하게 했다. 때는 바로 겨울이었다. 노나라 대부 부부 종생은 안개가 잔뜩 낀 것을 보고 곧 눈이 오리라 예측했다. 그는 책나라 교요를 힘으로는 당적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여 묘지마다 함정을 판 다음 그 위에 마른 풀을 덮고 다시 흙을 덮었다. 과연 그날 밤에 많은 눈이 내리자 함정이는 마치 평지와 같았다. 부부 종생은 일지군을 거느리고 책군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싸움을 걸었다. 이에 교요는 급히 진영에서 나와 대적했다. 부부 종생이 거짓 패한 채하고 달아나자 교요는 기고만장해서 그 뒤를 추격했다. 부부 종생은 함정을 피해 달아났으나 용기 백배하여 그 뒤를 쫓아가던 교요는 그만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매복하고 기다리던 숙손 득신은 일제히 군사를 일으켜 책군을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에 부부 중생은 함정에 빠진 교요를 긴 창으로 마구 찔러 죽였다. 이때 숙손 득신은 자신의 아내가 첫 아들을 낳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번 책군을 물리친 공을 기념하기 위해 그 이름을 숙손교요라고 지었다. 그 후 노나라는 제나라 위나라와 연합하여 책나라를 공격했다. 책후 백도는 도망치다가 노나라 군사에 의해 죽었다. 이로써 책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책나라의 망명 중이던 진나라 호사고는 노나라로 가서 그곳 대부 풍설한 사람에게 빌부터 지내게 되었다. 진나라에서 이 소식을 들은 조돈이 말한다. 호사고는 나의 선친과 함께 19년 동안이나 진문공을 모시고 망명생활을 한 공신이요. 또 그에 붙인 호언의 공로 또한 적지 않소. 내가 그 동생 호국거를 죽인 것은 호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소.
그런데 그는 질의 겁을 먹고 달아나 조그만 노나라로 가서 외로이 살고 있으니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조돈이 유병에게 지시한다. 그대는 호사고의 처자를 노나라로 데려다 주시오. 이에 유병은 가병을 불러 자신과 함께 노나라로 가자고 말했다. 가병들이 말한다. 지난날 호사고가 원수로 임명되었을 때 주인께서는 진실로 충고하셨건만 오히려 곤장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니 노나라로 가는 도중에 호사고의 처자를 죽여 그때의 지옥을 설분하십시오. 유병이 깜짝 놀라 책망한다. 당치도 않은 말이다. 원수가 이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은 그만큼 나를 신임하기 때문인데 그 같은 행동을 하면 어찌 생각하겠느냐. 또한 어진 사람은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분노를 이용하지 않는 법이다. 이윽고 유병은 호사고의 처자와 그 재산을 모두 수레에 싣고 친히 국경까지 전송했다. 호사고가 그리워하던 처자와 세간살이를 빠짐없이 바꿔서 크게 탄식한다. 이처럼 어진 유병을 진작 알아보지 못했으니 고국을 떠나 망명생활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로다. 그 후 원수 조돈은 이 사실을 알고 유병의 현덕한 인품에 감탄하며 장차 등용하리라 마음먹었다. 한편 진나라에 도착한 선멸과 사회가 진강공을 아련하고 아랜다. 이번 우리나라는 국상을 당해 기국에서 벼슬을 살고 있는 공자옹을 군위에 세우고자 모시러 왔나이다. 성군께서 2번이나 진나라 군위를 정하시더니 이젠 과인이 공자옹을 진나라 군으로 보내는구나. 진우는 대대로 과인의 나라에서 나오는도다. 진강공은 건병에게 병거 400승을 주고 공자옹을 호위하게 하여 진나라로 보냈다. 한편 남편인 진양공을 고곡당에 매장하고 돌아온 목욕은 태자 이고를 안고 아침마다 조당 앞에서 통곡했다. 목용이 대부들에게 호소한다. 대부들은 어찌하여 성군의 친혈육이며 적자인 이 어린 세자를 저버리려 하오. 모든 대부가 정무를 마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면 목용은 수레를 타고 조돈의 집으로 가서 호소했다. 성군께서 임종하실 때 경에게 이 태자를 잘 보좌하라고 당부하셨소. 지금도 성군의 유언이 귀에 쟁쟁하거늘 경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군위에 세우려 하오. 장차 이 어린 태자를 어디로 몰아낼 생각이오. 만약 다른 사람을 군위에 세운다면 우리 모자는 죽는 길밖에 없소. 이윽고 이 소문은 나라 안에 널리 퍼졌다. 모든 백성들은 목용을 동정하는 한편 조돈을 괘씸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백성들의 여론에 대부들도 차츰 공자옹을 데려오기로 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조돈이 극결에게 조심스레 말한다. 이미 선멸 등이 공자옹을 모셔오기 위해 진나라로 떠났는데 어찌 태자를 군위에 세운단 말이오. 어린 태자를 젖혀놓고 공자옹을 군위에 세울지라도 태자는 금방 장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을 일으킬 것이니 속히 진나라로 사람을 보내 공자옹을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조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먼저 군위를 정한 다음 사신을 보내야 명분이 설 것이오. 조돈은 즉시 백관을 소집하고 태자 이고를 군위에 세웠다. 그가 바로 진영공이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7세였다. 문무백관이 나이 어린 새 주공께 조화를 마쳤을 때 보발꾼이 급히 들어와서 고한다. 공자옹이 진나라 건병의 호의를 받으며 황하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대부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한다. 이제 진나라의 신용을 잃었으니 무슨 말로 그들을 이해시키고 돌려보내면 좋겠소. 조돈이 강경한 어조로 대답한다. 공자옹을 군위에 세울 경우 진군은 우리의 귀빈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군일 뿐이오. 이제 사람을 보내 거절하더라도 욕만 먹을 것이니 차라리 군사를 일으켜 막도록 합시다. 이에 상군대장 기정부는 궁에 남아 진영공을 보좌하게 되었다. 조돈은 친히 중군을 통솔하고 호사고 대신 성국을 중군 부장으로 삼았다. 또 기정부 대신 순림부를 상군대장으로 진나라로 가고 없는 선멸 대신 선도를 하군대장으로 삼았다. 조돈은 진군을 막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하여 근음 땅에 이르러 진을 쳤다. 이때 진군은 황하를 건너 영호 땅에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전방에 진군이 와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공자옹을 영접하러 나온 것이라 생각하여 전혀 싸울 태세를 갖추지 않았다. 이에 선멸은 진나라에 다녀온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조돈에게 갔다.
조도는 선멸에게 그간 어쩔 수 없이 태자 이고를 군위에 올린 사정을 설명했다. 선멸이 크게 노하여 조돈을 노려보며 외친다. 전날 공자옹을 모셔오자고 주장했던 그대가 이제 와서 태자 이고를 군위에 세우고 나를 적대하는구나. 선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장막을 나서며 술림부에게 탄식한다. 지난날 그대가 나에게 진나라로 가지 말라고 말렸거늘 내 그 말을 듣지 않아 지금 이 꼴을 당하는구려. 술림부가 선멸의 소매를 잡으며 말한다. 그대는 진나라 신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는 것이오. 명을 받고 신군을 맞으러 진나라로 갔으니 나의 주공은 공자옹이요. 내가 진나라에 가서 공자옹을 주공으로 섬기겠다 했는데 이제 와서 어찌 배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부귀영화를 누리겠소. 선멸은 술림부의 손을 뿌리치고 진군 진영으로 돌아갔다. 조돈이 술림부에게 말한다. 이제 선멸이 갔으니 필경 진군이 내일 우리를 치러 올 것이오. 그러니 오늘 밤 우리가 먼저 그들을 공격하도록 합시다. 그 즉시 조돈은 군사와 말을 배불리 먹인 다음 입에다 한매를 물리고 출발했다. 그날 밤 삼경 상대 진영에 도착한 진군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이에 아무 방비도 없이 잠을 자던 진군은 크게 당황하여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진군은 달아나는 진군의 뒤를 추격하여 고수 땅에 당도했다. 진군은 고수 땅에서 전멸하고 요행으로 건병만 본국으로 달아났다. 공자옹은 난투 중에 억울하게 죽었다. 선멸이 공자옹의 시신을 보고 길이 탄식한다. 조도는 진나라를 배반했으나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윽고 선멸이 진나라로 달아나자 사회도 그를 따라갔다. 이에 진강공은 선멸과 사회를 진나라 대부로 임명했다. 한편 술림부가 조돈에게 말한다. 얼마 전 원수께서 노나라로 달아난 호사고를 위해 그 처자를 보내주었소. 그런데 이번엔 나의 동료였던 선멸과 사회가 진나라로 갔으니 지난날의 정분을 생각하여 그들의 처자도 보내주고 싶소. 그대가 그처럼 의리를 존중하는데 내 어찌 허락하지 않겠소. 술림부는 선멸과 사회의 처자 및 살림살이를 모조리 진나라로 보내주었다. 이번 싸움에서 모든 진나라 장수들이 공을 세웠으나 성국의 부하 괴득은 공을 탐하여 무모하게 전진하다가 진군에게 병고 5승을 빼앗겼다. 성국은 괴득을 군법에 붙여 참하려 했다. 그러자 모든 장수들은 선득에게 그 목숨만은 살려주자고 간곡히 청했다. 이에 선득은 조돈에게 말해 그 전 재산을 몰수했다. 이때부터 괴득은 성극에게 안갚음할 기회만 노리게 되었다. 한편 예전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기정부 사고 양익이는 조돈이 중군 원수가 되고부터 모든 병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다. 조돈이 진군과 싸우러 나간 사이 도읍에서 궁을 지키고 있던 기정부가 사곡과 양익이를 불러 설득한다. 조돈은 한나라의 군우를 제멋대로 바꾸는 천하의 몹쓸 놈이요. 이는 모든 진나라 백성을 무시하는 처사요. 듣건대 지금 진군이 공자옹을 모시고 오는 중이라 하니 반드시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것이요.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쉽게 결판이 나지 않을 것이니 이 기회에 궁중에서 난을 일으켜 진영공을 몰아내고 공자옹을 군위에 세웁시다. 이 일만 성사된다면 이 나라 모든 권세를 우리들이 장악할 수 있소. 사곡과 양익이는 기정부의 말을 쫓아 난을 일으키기로 합의했다. 48. 오장난진. 기정부 사고 양익이는 궁중에서 난을 일으켜 장차 조돈을 추방하기 위해 진군이 쳐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의외로 조돈이 크게 승전하고 돌아와 계획이 무산되자 이들 세 사람은 더욱 분노했다. 또한 이번에 하군을 통솔했던 선도는 본시 자신의 상간이며 하군 대장이었던 선멸이 조돈에게 배신당하여 진나라로 가버리자 조돈을 원망하게 되었다. 괴득 역시 성국의 말만 믿고 자신의 재산을 몰수한 조돈에 대해 원망을 품었다. 어느 날 괴득은 사곡을 찾아가서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사곡이 말한다. 성국은 조돈의 세력을 믿고 그처럼 방자한 짓을 일삼는 것이요. 지금 조돈 혼자서 이 나라 정사를 좌지우지하니 앞으로 어찌 될지 큰일이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이든 나서서 성국만 죽여버리면 조돈의 세력도 주춤해질 것이요. 선도라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우리 말을 들어줄지 알 수 없구려. 궤득이 대답한다. 선도 역시 자신의 상간이었던 선멸이 조돈에게 배반당하고 진나라로 간 것을 분개하고 있어. 그러니 필경 우리 말에 적극 협조할 것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장차 일을 진행함에 어려울 것이 없어. 사곡은 다시 궤득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한참 동안 속삭였다. 이윽고 궤득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내 당장 가서 말해보리다. 궤득은 그 즉시 선도를 찾아갔다. 궤득이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선도가 분연히 말한다. 조돈은 선멸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진나라를 공격했소. 그처럼 신이 없는 사람과는 도저히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소. 이에 궤득은 선도에게 사곡의 계책을 전했다. 선도가 흔연히 응낙한 다음 말한다. 좋소이다. 바로 그것만이 우리 진나라를 구할 계책이요. 이때는 겨울이 막바지에 접어든 무렵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듬해 봄에 거사하기로 언약하고 헤어졌다. 세월이 흘러 봄이 되자 성극은 조부인 선진의 사당에 제사 지내기 위해 기성 땅으로 갔다. 이때 선도는 이미 기성 땅에 가병들을 매복시켜 놓았다. 선도의 가병들은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극을 순식간에 찔러 죽였다. 이에 성극을 수행한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얼마 후 성극이 피살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조돈이 크게 노하여 엄명한다. 사군은 닷새 안으로 그 범인들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이에 선도는 형세가 불리함을 느끼고 황망히 궤득과 만났다. 그들은 다시 양이기를 찾아가서 상의했다. 기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속히 거사하도록 합시다. 선도와 궤득이 이렇게 권하자 양이기도 승낙했다. 그날 밤 양이기는 친척인 양홍과 술을 마시다가 치중에 그만 장차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라고 말해버렸다. 양홍이 크게 놀라 탄식한다. 장차 우리 양씨 일족이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큰일이로다. 양홍은 즉시 유병에게 달려가 양이기의 말을 전했다. 유병은 조돈에게 이 음모 사건을 고했다. 이에 조돈이 즉시 군사를 소집하니 이 소식을 들은 선도는 혹시 자신들의 계획이 사전에 누설된 것이 아닌가 염려하여 사곡에게로 갔다. 선도는 사곡을 만나 속히 난을 일으키자고 재촉했다. 그러자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기정부는 상원절에 진용공이 신하들에게 명절잔치를 베풀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선도는 오랫동안 그들을 설득했으나 결국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가고 말았다. 그날 밤 조돈의 명을 받은 유병은 군사를 거느리고 선도의 집으로 가서 빈틈없이 포위했다. 이에 깊이 잠들어 있던 선도는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옥에 갇혔다. 양이기와 궤득은 선도가 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기정부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각기 가병을 일으켜 선도를 구출하는 한편 난을 일으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때 문지기가 들어와서 고한다. 조돈 원수가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이 말에 양이기, 궤득, 기정부 세 사람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다. 기정부가 대청으로 나가자 조돈이 보낸 사람이 섬돌 아래에서 공손한 어조로 청한다. 우리 대감께서 지금 옥에 갇혀있는 선도에 대한 처벌을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바쁘시지 않으면 잠시 조당으로 오시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기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돈이 보낸 사람을 돌려보냈다. 기정부가 방으로 들어가서 말한다. 조돈이 나에게 선도의 일을 함께 의논하자고 청하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요. 내 입궁하여 조돈의 심중을 자세히 탐지해보고 돌아와서 두 분께 보고하리이다. 기정부는 말을 타고 궁을 향해 떠났다. 원래 조돈은 기정부가 상군대장으로 임명된 그날부터 혹 반란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항상 주시해 오던 터였다. 그런 연유에서 기정부를 은근히 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돈의 속셈을 알 리 없는 기정부는 유유자적하게 조당으로 들어갔다. 조돈은 기정부를 조방으로 불러들여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선도의 일을 상의했다. 이때 술림부, 극결, 난돈 등은 조돈의 명을 받들어 군사들을 이끌고 기정부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군사들은 기종부의 집에서 모의하고 있던 사곡 양익이 궤득을 잡아 옥에 감금했다. 술림부 극결 난돈 세 장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입궁하여 조방문을 열었다. 기종부와 조돈이 마주 앉아 무엇인가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림부가 큰 소리로 책망한다. 기종부, 그대도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모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자가 어찌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조방에 버젓이 앉아 있단 말이냐. 이에 기종부는 가슴이 철렁했으나 짐짓태연스럽게 말한다. 얼마 전 그대들이 진군과 싸우러 나갔을 때 나는 혼자서 궁을 지켰소. 만약 내가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었다면 어째서 그처럼 좋은 기회를 놓쳤겠소. 그런데 그대들은 이 궁을 무사히 지켜준 나에게 치하하기는커녕 이제 모함하려는 것이오. 조돈이 분연히 책망한다. 기정부는 잔말 말하라. 그때 내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선도와 계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그런 것이 아니냐. 내 이미 너희들이 모의한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으니 더 이상 구차스럽게 변명하지 마라. 이에 기정부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군사들이 올라와 그를 끌어서 옥에 감금했다. 조돈이 진용공을 아련하고 고한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의하던 선도 기종부 사곡 양익이 궤득을 사로잡아 옥에 감금했나이다. 청컨대 그들을 모두 참하도록 합시오. 나이 어린 진용공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진용공이 내궁으로 들어가자 모부인 모경이 묻는다. 대신이 5이나 감금됐다고 하던데 그 후 어찌 되었소? 조돈 원수가 그들을 차명시키자고 하기에 허락했습니다. 모부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길이 탄식한다. 그 5 대신은 단지 곤세만 탐했을 뿐 주공을 몰아낼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설사 참하더라도 그 주모자 1~2 사람이면 족하다. 그런데 내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모조리 참하라고 허락했으니 평생 지울 수 없는 흠이 되었다. 한꺼번에 인재를 5이나 죽인다면 장차 조종의 일을 누가 맡아서 처리한단 말이냐. 아무리 어리기로 어찌 그만한 일도 생각지 못하느냐. 이튿날 진용공은 조돈에게 모부인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조돈이 아랜다. 주공께서 너무 나이가 어려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 조종 대신들이 제멋대로 그 같은 일을 꾸미는 것이옵니다. 이번에 만약 그들을 엄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장차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이윽고 선도, 사곡, 양익이, 기정부, 궤득은 저작거리로 끌려나가 차명을 당했다. 조돈은 성극의 아들 성곡을 대부로 임명했다. 진나라 모든 백성들은 조돈의 세력을 심히 두려워했다. 한편 노나라에서 망명하고 있던 호사고는 5 대부가 한꺼번에 차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내가 만약 도망치지 않고 고국에 있었더라면 이번에 도리 없이 죽었을 것이다. 노나라 대부 풍서가 호사고에게 묻는다. 조돈과 그 선친 조세를 비교하면 누가 더 어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유컨대 조세가 겨울이라면 조돈은 여름 같은 사람입니다. 겨울엔 방을 지펴 방만 따뜻하게 하면 혹한을 견딜 수 있지만 여름의 무더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풍서가 웃으며 말한다. 그대는 지난날 장수로 있었던 사람이라 조돈을 두려워하는구려. 한편 초목왕은 그 부친 초송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후부터 항상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진나라로 동정을 살피러 떠났던 신하가 돌아와 초목왕에게 고한다. 어린 태자가 군위에 오른 후부터 조돈이 독재를 하고 모든 대신들은 서로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 항시 나라 안이 소란하옵니다. 초목왕이 백관을 소집하여 묻는다. 장차 정나라를 토벌할까 하는데 경들은 어찌 생각하오? 대부 범산이 앞으로 나아가 아랜다. 지금 진우는 어리고 그 신하들은 세력을 다투느라 천하제후들을 돌아볼 정신이 없나이다. 이 기회에 군사를 일으켜 북방을 친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당적하겠나이까. 초목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투월초를 대장, 위가를 부장으로 삼았다. 이들은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정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떠났다. 이와 동시에 초목왕은 정병을 거느리고 낭현 땅으로 가서 진을 친 다음 대장 공자주와 부장 공자벌에게 병거 300승을 주어 진나라를 토벌하게 했다.
초목왕은 강성한 진나라의 내분을 기화로 전부터 뜻한 바 있는 중국 일대를 장악할 심산이었다. 한편 정목공은 초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부인 공자견, 공자방, 요의를 불렀다. 정목공은 세 사람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국경에 가서 초군을 굳게 방어하되 결코 맞서 싸우지는 말라고 당부하여 떠나보냈다. 이와 동시에 정목공은 진나라로 급히 사람을 보내 구원병을 청했다. 이윽고 초나라 군사는 정나라 국경에 도착해 연일 싸움을 걸었으나 정군은 전혀 응하지 않았다. 초나라 부장 위가가 투월초에게 은밀히 말한다. 우리 초나라 군사는 송북에서 싸운 이래 오랫동안 정나라에 온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싸움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진나라에서 구원병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병이 도착하기 전에 저들을 유인하여 적장을 사로잡고 전날의 모욕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처럼 시간만 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나라 제후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것인즉 지난날 성득신이 당했던 지옥을 우리가 다시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투월초가 묻는다. 그대에게 정나라 장수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 있소. 위가는 투월초에게 귀옛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잠시 후 투월초가 군사들에게 하명한다. 군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군사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곡식을 약탈해 오도록 하라. 그런 다음 투월초는 여러 장수들과 함께 군막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술을 마시며 나날을 보냈다. 한편 낭연 땅에 주둔해 있던 초목왕은 이 소문을 듣고 투월초가 정군을 얕보고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친히 가서 싸움을 지휘하려 하자 범산이 만류한다. 위가는 지혜가 대단한 위인이옵니다. 신의 생각으론 그들이 필경 어떤 계책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러 방심하는 척하는 것 같사오니 가시지 말고 기다려 보시옵소서. 머지않아 승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이옵니다. 초목왕은 범산의 말을 옳게 여겨 그대로 낭연 땅에 머물렀다. 정나라 장수 공자견은 며칠 동안 초군이 싸움을 걸어오지 않자 잔뜩 의심을 품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초군의 동정을 염탐하게 했다. 이윽고 염탐하러 갔던 군사가 돌아와서 보고한다. 초나라 군사는 사방으로 흩어져 백성들의 양곡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또 초나라 장수들은 연일 풍류와 술을 즐기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나라를 쳐서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고 넋두리만 합니다. 공자견이 크게 기뻐하고 말한다. 초군이 백성들 집에 가서 약탈한다는 것은 그 영체가 비었음을 뜻하며 초나라 장수들이 연일 풍류와 술을 즐기는 것은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증거다. 오늘 밤 적을 기습하면 반드시 크게 승리할 것이다. 공자방과 요의도 이 말에 찬성했다. 그날 밤 정군은 배불리 먹고 전투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공자방이 군사를 전대, 중대, 후대로 나누어 차례로 나아가 공격하자고 하자 공자견이 반대한다. 본시 서로 진을 치고 대적하는 것과 영체를 공격하는 것은 그 성질이 다르오. 그런즉 좌우에서 일제히 공격해야지 군대를 3대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오. 이윽고 세 장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일시에 앞으로 나아갔다. 초군 진영이 점차 가까워질수록 음악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이에 공자견은 일시에 군사를 힘몰아 초군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제까지 음악을 하던 악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그러나 투월초는 마치 넋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공자견은 단숨에 달려가서 투월초의 목을 치려다가 기겁을 했다. 그것은 지푸로 만든 가짜 투월초였던 것이다. 공자견이 큰 소리로 외친다. 적의 계책에 빠졌으니 급히 후퇴하라. 공자견이 허겁지겁 진영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포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한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며 호령한다. 진짜 투월초는 여기 있으니 꼼짝 말아라. 이에 공자견은 혼비백산하여 병거를 돌려 달아나다가 도중에서 공자방과 요의를 만났다. 이들이 함께 일마장쯤 달아났을 때 이번에는 정면에서 포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지금까지 일지군을 거느리고 매복해 있던 위가가 달아나는 정군의 앞을 가로막기 위해 일시에 일어난 것이었다. 이처럼 위가와 투월초가 앞뒤로 협공하자 정군은 도저히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결국 요이와 공자방은 초군에게 사로잡혔다. 이에 공자견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수레가 뒤집히는 바람에 역시 사로잡히고 말았다. 한편 대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정목공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묻는다. 세 장수가 모두 초군에게 사로잡혀 갔으며 진나라 고원병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모든 신하가 입을 모아 말한다. 초나라 군사의 세력이 심히 날카로워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조만간에 우리 도성을 함락시킬 것이옵니다. 그때는 진나라 고원병이 오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나이다. 이에 정목공은 공자풍을 초나라 진영으로 보내 뇌물을 바치며 사죄하고 앞으로 충성껏 섬기겠다고 맹세했다. 투월초는 즉시 낭연 땅의 주둔에 있는 초모광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초모광은 구금되어 있던 정나라 장수 공자견, 공자방 그리고 요의를 풀어준 다음 영을 내려 군사들을 거느리고 본국을 향해 출발했다. 초나라 군사는 본국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공자주를 만났다. 그는 진나라를 토벌하러 갔다가 크게 패하여 초모광을 뵙기 위해 낭연 땅으로 오는 길이었다. 공자주가 초모광에게 아랜다. 싸움에 패하고 공자벌은 진군에게 사로잡혔나이다. 신에게 한 번만 더 군사를 주신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기필코 승전하겠나이다. 초모광은 크게 노하여 친히 정나라를 정벌하러 가려고 했다. 이때 진나라 사신이 급히 말을 타고 달려왔다. 그 사신이 초모광에게 제배하고 아랜다. 우리 주공께서는 이미 기국의 공자벌을 초나라로 돌려보냈나이다. 그리고 저에게 속히 가서 이 국서를 대왕께 바치라고 하셨사옵니다. 그 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인삭은 국토가 편협하고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아직까지 대왕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대왕께서 과인의 불충을 꾸짖기 위해 군사를 보내셨지만 변방의 어리석은 자들이 기국의 공자벌을 사로잡았다 하니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송구스러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자벌을 기국으로 호송하는 한편 이 몸삭은 대왕의 자비로운 은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초모광이 이 항서를 다 읽고 웃으며 말한다. 진나라는 우리의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 질의 겁을 먹고 이렇게 과인을 섬기겠다고 간청하는구나. 가히 진우는 시국을 짐작할 줄 아는 위인이로다. 이윽고 초모광은 진나라의 청을 수락했다. 그리고 정나라, 진나라, 채나라 군우에게 각기 경문을 띄웠다. 그 내용은 오는 10월 초하룻날 고락 땅에서 회맹을 개최하여 우호를 다지고자 하니 참석해달라는 것이었다. 한편 진나라 조도는 구원병을 보내달라는 정나라의 요청을 받고 송나라, 노나라, 위나라, 허나라 군사와 연합했다. 조도는 5나라 군사들을 거느리고 정나라 국경에 도착했으나 그때는 이미 정나라가 항복한 후였고 초군도 철군한 뒤였다. 또한 진나라도 이미 초군에게 항복한 뒤였다. 이에 송나라 대부 화우와 노나라 대부 공자수가 조돈에게 분연히 말한다. 이대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초나라에 항복하고 아부하는 정나라와 진나라를 토벌하도록 합시다. 조돈이 만류한다. 내가 속히 와서 진과 정 두 나라를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요. 그러니 정나라와 진나라에 무슨 잘못이 있겠소. 그냥 돌아갑시다. 마침내 5나라 연합군은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진우삭과 정목공 나는 그의 늦가을 식당으로 가서 초모광을 영접했다. 초모광이 묻는다. 본시 고락당에서 회맹을 개최하겠다고 통고했는데 두 분은 어째서 이곳에 머물러 계시오? 진우와 정목공이 일시에 대답한다. 혹시나 대왕의 분부에 어긋남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곳에서 대왕을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나왔나이다. 이에 초모광은 매우 흡족하게 생각했다. 이때 군사가 달려와 초모광에게 아랜다. 최장공께서 이미 고락당 경계에 당도하셨습니다. 초모광은 진과 정 2나라 군우와 함께 급히 고락당으로 갔다. 최장공은 고락당에서 초모광을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배하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이처럼 비굴한 태도는 신하가 천자 앞에서 취하는 예의였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진우와 정목공이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린다. 채우가 저처럼 굽신거리며 초모강을 높이 모시니 혹시 버릇이 없다고 우리가 책망받지 않을까 염려되는구려. 이거 큰일 났소이다. 진과 정 두 나라 군우는 서로 인논한 다음 충성을 보이려고 초모강 앞으로 나아가 공손히 아랜다. 이곳 고락은 본시 송나라 영토이옵니다. 지금 대왕께서 이처럼 오셨는데도 영접하러 나오지 않으니 참으로 무례합니다. 그러니 대왕은 당장 송우를 쳐서 혼을 내주십시오. 초모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내가 이곳에서 회맹을 연 것도 실상 송나라를 치기 위해서였소. 초모강의 말은 첩자에 의해 즉시 송우에게 전해졌다. 이때 송나라는 송송공이 별세하고 그 아들 저구가 군위에 오른 지 3년이었다. 그래서 차츰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때였다. 송소공은 초모강이 진과 정과 채 세 나라 군우와 고락 땅에서 회합하고 쳐들어올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몹시 당황했다. 대부 화어사가 송소공에게 말한다. 자고로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진우와 정우를 신하로 거느린 초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벌하려고 한다니 주공께서는 속히 그들을 영접하십시오. 만약 저들이 쳐들어온 다음에 화친을 청한다면 이미 때가 늦사옵니다. 송소공은 화어사의 말을 쫓아 친히 고락 땅으로 가서 초모강을 아련했다. 그리고 사냥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초모강에게 바친 다음 맹제 땅에서 사냥하기를 권했다. 초모강은 매우 흡족하여 연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윽고 진우는 전대가 되어 길을 인도하고 송소공은 우대, 종목공은 자대가 되었으며 채장공은 후대가 되어 초모강을 모시고 사냥터를 향해 나아갔다. 맹제 땅에 도착하자 초모강이 명한다. 제후들은 내일 동이 트기 전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언제든지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병거 안에 부싯돌을 준비하도록 하오. 이튿날 새벽부터 사냥이 시작되었다. 초모강은 수레를 타고 덤불 사이를 달리다가 여우떼를 발견하고 그 뒤를 추격했다. 여우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나다가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초모강은 송소공에게 속히 불을 피우라고 명했다. 그러나 송소공은 미처 부싯돌을 준비하지 못했다. 초나라 사마 신무회가 아랜다. 대왕의 명을 거역한 송우를 엄히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초모강은 머리를 끄덕이며 송소공 대신 그 수레를 모으는 어자를 잡아 엎어놓고 곤장 300대를 치게 했다. 그러나 송소공은 이 같은 모욕을 당하고도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이때가 바로 주경왕 2년이었다. 바야흐로 초나라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다. 초모강은 투월초를 보내 제나라와 노나라 군우를 초빙했다. 이에 제후와 노후는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초나라로 가서 초모강에게 문안드렸다. 이처럼 중원을 제패한 백주로서 자처하는 초모강도 오랫동안 맹주로 군림하고 있는 진나라만은 어쩌지 못했다. 주경왕 4년 진강공이 모든 신하를 불러 의논한다. 일찍이 영호 땅에서 진군에게 배신당한 이후 어느덧 5년이란 세월이 흘렀소. 과인이 가만히 천하의 흐름을 살펴보건대 지금 진나라는 조돈이 대신을 5이나 죽이고 홀로 모든 정사를 처리하기에 바빠 국경은 미처 돌보지 못하고 있소. 또한 진나라, 채나라, 정나라, 송나라가 초나라를 섬기고 있건만 진나라에서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소. 이것만 보아도 진나라가 얼마나 무능해졌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오. 이럴 때 진나라를 치지 않는다면 언제 또 이처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겠소. 모든 대부들은 입을 모아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을 맹세했다. 이윽고 진강공은 군사를 일으켰다. 맹명에게 나라를 지키게 하고 서골수를 대장, 건병을 부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진나라에서 망명해온 사모는 참모가 되었다. 이들은 병거 500승을 거느리고 황하를 건너 진나라 국경으로 쳐들어갔다. 진나라 군사들은 기세 좋게 기마 땅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조도는 이 보고를 받고 친히 중군 원수가 되어 대부 순림부에게 보자토록 했다. 또 제미명을 차우로 임명하고 죽은 기정부 대신 극결을 상군 원수로 삼았다. 조돈의 사촌 동생 중에 조천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진양공이 총애하던 사위이기도 했다.
조천이 상군 보좌가 되겠다고 청하자 조돈이 거절한다. 너는 아직 젊고 싸움을 해본 경험도 없으니 때를 기다려라. 결국 조돈은 유병을 상군 보좌로 삼고 난돈을 하군 원수로 삼아 서신의 아들 서갑에게 보좌하게 했다. 조천이 다시 청한다. 그러면 상군 소속이 되겠으니 이번 싸움에서 공을 세우면 진급시켜 주십시오. 조돈은 다시 거절할 수가 없어 조천의 청을 허락했다. 조돈의 집에 문객으로 있는 한골은 한자여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조돈의 집에서 자랐다. 조돈은 어질고 재주가 비상한 한골을 진용공에게 청거하여 사마로 삼았다. 조돈은 모든 부서를 정한 다음 진군과 대적하기 위해 강성을 출발했다. 진군이 약 10리쯤 행진했을 때 병거 한 대가 뒤따라와서 대오를 무시한 채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갔다. 한골이 부하에게 분부한다. 저 병거를 탄 놈이 누군지 냉큼 알아오너라. 한골의 명을 받은 부장이 그 병거 앞으로 갔다. 병거를 몰고 온 어자가 말한다. 조상국께서 물통을 입고 오셨다고 급히 가져오라고 하시기에 운반해 오는 길입니다. 부장이 돌아서서 어자의 말을 전하자 한골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이미 대오가 정해졌는데 어찌 병거를 타고 한가운데를 뚫는단 말이냐. 그놈을 끌고 와서 당장 참아여라. 끌려온 어자가 울면서 한골에게 하소연한다. 저는 단지 조상국의 명령을 시행했을 뿐입니다. 한골이 엄숙하게 말한다. 나는 사마로서 군법만 엄히 준수할 뿐 상국과는 상관이 없다. 군법에 의해 너를 참하려는 것이니 그렇게만 알아라. 마침내 어자는 군사들에 의해 죽었으며 그 병거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이날 모든 장수들이 조돈에게 말한다. 상국의 청고로 등용된 한골이 배은망덕하게도 대감의 분부를 이행하고 오는 어자를 죽였습니다. 상국께선 당장 한골을 처벌하십시오. 조돈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한골을 불러오라고 분부했다. 이에 모든 장수들은 조돈이 한골을 크게 책망하리라 짐작했다. 잠시 후 한골이 오자 조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예로서 영접한 다음 말한다. 나는 누차 주공을 섬기는 자는 만사에 공평하여 이를 편파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소. 그대가 이렇듯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법을 준수하니 참으로 청거한 보람이 있소. 앞으로도 모든 일에 더욱 힘써주기 바라오. 한골은 조돈의 간곡한 당부에 삼가 살해하고 돌아갔다. 조돈이 모든 장수들을 둘러보며 말한다. 훗날 한골은 반드시 진나라 정권을 잡아 한시 가문을 번창시킬 것이다. 진군은 하곡에 당도하여 진을 쳤다. 유병이 조돈에게 계책을 말한다. 진은 오랫동안 군사를 훈련시켜 이번에 쳐들어온 것인즉 그 날카로운 세력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굳게 지키며 당분간 싸움을 피함이 좋겠습니다. 필경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물러갈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뒤를 치면 반드시 승전할 것입니다. 조돈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병의 계책을 좇기로 했다. 한편 진간공은 여러 번 싸움을 걸었으나 진군은 도무지 응하지 않았다. 진에서 망명해온 사회가 진간공에게 아랜다. 지금 조돈에게 계책을 일러주는 사람은 유병일 것이옵니다. 본시 유병은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진군이 싸움에 응하지 않는 것은 조돈이 유병의 계책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저들은 지금 우리가 지쳐서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어찌해야 좋겠소. 듣건대 지금 조돈의 사촌 동생인 조천이 진군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싸움에서 상군을 보좌하겠다고 자청했으나 조돈은 그 청을 거절하고 유병을 등용했나이다. 하온즉 조천은 조돈을 원망할 것이며 자신이 청한 자리에 등용된 유병의 계책에 불복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이번에 조천이 자원한 것도 유병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나라 상군에게 가서 싸움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유병은 응하지 않을 것이나 조천은 공을 세우기 위해 뛰쳐나와 우리의 뒤를 추격할 것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기로 실마리를 풀어야 하옵니다. 진간공은 사회의 계책을 조차 건병에게 병거 100승을 주어 진나라 상군이 둔친 곳으로 보냈다.
이윽고 건병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싸움을 걸었으나 극결과 유병은 더욱 굳게 지킬 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천은 사회의 말처럼 병거 100승을 거느리고 싸우러 나왔다. 건병은 조천이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병거를 돌려 달아났다. 조천은 달아나는 진군을 10리쯤 추격했으나 결국 놓치고 돌아섰다. 조천은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진군을 추격하는데도 유병이 나와서 도와주지 않은 것에 몹시 분개했다. 조천이 진영으로 돌아가자마자 굴리를 불어 책망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군량을 쌓아놓고 군사를 무장시킨 것이냐? 결국 싸우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저기 와서 싸움을 걸어도 그저 반감만 하고 있으니 진나라 상군은 모두 여자만도 못한 졸장부란 말이냐? 굴리가 대답한다. 원수에게 적군을 물리칠 계책이 서 있으나 오늘은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천이 더욱 크게 노하여 외친다. 계책은 무슨 놈의 계책이란 말이냐. 생쥐 같은 놈들이 죽을까봐 그저 벌벌 떨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놈들과는 다르다. 이제 혼자라도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사생을 결단내고 말겠다. 그래서 이처럼 처박혀 있는 분을 풀고 말리라. 조천이 병거에 올라 모든 군사를 돌아보며 호령한다. 뜻이 있는 자는 나를 따르도록 하라.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단지 하군 부장 서갑이 조천의 용맹에 탐복하여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랐다. 상군 대장 극결에게서 조천이 싸우러 나갔다는 보고를 받고 조돈이 깜짝 놀라 명령한다. 그 미련한 놈이 혼자 적진에 뛰어들었으니 필경 사로잡힐 것이다. 그냥 방관할 수는 없으니 즉시 3군을 출동시켜라. 이윽고 진나라 3군이 모두 출동하게 되었다. 한편 조천은 진군의 보루를 향해 쳐들어가서 건병과 맞붙어 싸웠다. 이들이 30여 합을 싸우는 동안 두 나라 군사는 서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서걸술이 건병을 도와 협공하려 할 때 앞에서 진군이 밀밀듯이 달려왔다. 이리하여 두 나라는 혼전을 피하기 위해 각기 군사를 거두었다. 진영으로 돌아온 조천이 조돈에게 불평한다. 내 홀로 적을 물리쳐 우리 장수들의 체면을 세워주려 했는데 어찌 군사들을 모두 거두신 것입니까? 진 같은 대국을 어찌 혼자 당적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계책으로서 저들을 물리쳐야 한다. 조천이 비웃는다. 도대체 계책이라는 것만 논하다가 장차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때 진나라 군사가 전설을 가지고 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나라 군사가 서로 큰 손상이 없으니 원컨대 내일 다시 싸워서 승부를 판가름합시다. 조돈이 진나라 군사를 불러 말한다.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전하여라. 진나라 군사가 돌아간 다음 유병이 조돈에게 말한다. 진에서 보낸 군사가 비록 싸움을 청하는 서신을 가지고 왔으나 분주히 사방을 살펴보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짐작컨대 오늘 밤 진군이 달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황하의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적이 배에 오를 때 급습하면 대승할 수 있습니다. 조돈은 그 계책에 탐복하여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이때 서갑은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급히 조천에게 가서 전했다. 조천과 서갑이 군문 앞에 가서 분연히 외친다. 모든 군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 진군은 진나라에 못지않게 강한 대군이다. 오늘 진우가 전설을 보내 내일 싸우고자 청해왔다. 이에 우리는 그 청을 쾌히 허락했도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황하의 군사를 매복시켜 적군을 기습하자고 계책을 바꾸니 도저히 사내대장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다. 조돈이 조천과 서갑을 불러들여 꾸짖는다. 너희들은 어찌 이처럼 경솔하단 말이냐. 나에겐 조금 더 그럴 뜻이 없었으니 공연히 군심을 교란시키지 말아라. 그러나 진나라 첩자는 조천과 서갑이 외치는 말을 듣고 급히 진간공에게 가서 이 계책을 고했다. 진간공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이튿날 진간공은 하업을 치고 도림 땅을 통과하며 급히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에 조돈도 군사를 돌려 강성으로 돌아갔다. 강성에 도착한 조돈은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엄히 처벌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조돈은 성군의 사위이며 자신의 사촌 동생인
조천은 처벌하지 않고 모든 죄를 서갑에게 덮어씌웠다. 결국 서갑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위나라로 추방됐다. 그 대신 조도는 서갑의 아들 서극을 하금 부장으로 임명했다. 주경왕 5년이었다. 조도는 진나라가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대부 첨가를 하업으로 보내 도림 땅의 요새까지 지키게 했다. 유병이 조돈에게 말한다. 지금 진나라에서 계책을 일러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회입니다. 진나라에 사회가 있는 한 우리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조도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제부 땅 별관으로 육경을 소집했다. 육경이란 조돈, 극결, 난돈, 술림부, 유병, 서극이었다. 육경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조돈이 말한다. 노나라에서 망명 중인 호사고와 진나라로 귀화한 사회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로 군림하고 있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술림부가 대답한다. 호사고는 지난날 적지 않은 공을 세웠습니다. 노나라에서 불러와 변방을 맡겨도 무방할 것입니다. 극결이 반대한다. 당치도 않은 말이오. 그가 지난날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제멋대로 대신을 죽인 죄인이오. 그러한 죄인을 불러 무슨 벼슬을 주겠소. 차라리 사회를 불러옵시다. 본시 사회는 성품이 유순하고 지혜가 출중한 위인으로 일찍이 진나라에 귀화한 것도 그의 죄가 아니었소. 지리상으로 노나라는 멀고 진나라는 가깝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진으로부터의 피해를 면하려면 그곳에서 계책을 일러주는 사회를 데려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돈이 묻는다. 지금 진우가 사회를 몹시 총애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해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사회를 불러올 좋은 수가 없겠소. 유병이 대답한다. 오래전부터 나와 절친하게 지내던 수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벼슬을 지내던 필만의 손자로서 위주의 조카뻘입니다. 지금 수여는 위읍에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우리나라 명문 세작의 자손이지만 아직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수여는 언변과 지혜가 대단한 인물로서 능히 사회를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유병은 다시 한참 동안 조돈에게 귀옛말로 무엇인가 속삭였다. 조돈은 유병의 계책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수여를 불러오라고 분부했다. 이로써 회의는 끝나고 육경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유병은 윗땅에 있는 수여를 찾아갔다. 수여는 반색을 하며 유병을 맞이했다. 유병은 수여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으니 밀실로 가자고 청했다. 이윽고 밀실에 자리를 정하고 앉은 유병은 수여에게 진나라에서 사회를 데려올 생각이라고 말한 다음 그 임무를 맡아달라고 청했다. 수여는 쾌히 응낙했다. 유병은 즉시 강성으로 돌아가서 조돈에게 윗땅에 다녀온 경과를 보고했다. 이튿날 조돈은 궁으로 들어가 진영공을 아련했다. 진군이 우리나라를 자주 침범하고 있으니 하동 모든 고을의 원들에게 각기 지방 장정들을 훈련시키라고 영을 내리시옵소서. 또 황하 일대에 진을 쳐서 윤번제로 지키게 하고 이 일을 모든 고을 원들로 하여금 책임지고 지휘하게 하옵소서. 만약 이 일에 태만한 자가 있다면 그 고을원의 관직을 박탈하여 다른 고을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진용공이 고개를 끄덕여 그 제의를 허락하자 조돈이 덧붙여 아랜다. 하동의 모든 고을 중에서 위나라가 가장 큰 고을이옵니다. 그러니 위 고을의 원에게 이 일을 솔선수범하게 하면 다른 고을도 따라서 할 것이옵니다. 하온즉 주공께서 위 고을의 원을 부르사 친히 분부하십시오. 마침내 진용공이 위 고을의 수령인 수요를 불러 분부한다. 그대는 모든 고을의 민병 조직을 감독하여 변방을 지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하시오. 수요가 아랜다. 조상이 나라에 세운 공로 덕분으로 신은 이제껏 큰 고을에서 근심 없이 살아왔나이다. 그런즉 군사에 대한 것은 전혀 아는 바가 없사옵니다. 게다가 황하는 그 길이만도 100여리가 넘는 방대한 지역으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건널 수 있는 형편이옵니다. 그처럼 드넓은 황하 유역을 어찌 일일이 지킬 수 있겠사옵니까? 설사 지킨다 하더라도 백성만 괴롭힐 뿐 아무 득이 없사옵니다.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조돈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일개 고을의 수령인 주제에 어찌 나의 원대한 계획을 비방하는 것이냐.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이 3일 안에 황하유역에 민병을 편성한 병적부를 작성하여 바쳐라. 만약 명을 거역한다면 군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수연은 연신 탄식하며 궁에서 물러나왔다. 그는 위읍으로 돌아간 후에도 수심이 가득 찬 표정으로 한숨만 쉬었다. 이에 아내와 자식들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수여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한다. 그 무도한 조돈이란 놈이 나에게 민병을 편성하여 황하를 지키라고 하는구나. 그것도 3일 안에 시행하라고 하니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리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으니 짐을 꾸려 진나라에 있는 사회에게나 가야겠다. 어서 떠날 준비를 하여라. 수요는 집안 종들에게 수레와 말을 준비시키고 짐을 꾸리게 했다. 그날 밤 수요는 혼자서 술을 마구 들이켰다. 이윽고 크게 취한 수요가 요리를 담당한 종놈을 불러들여 트집을 잡는다. 이것도 안주라고 가져온 것이냐. 그는 요리하는 종놈을 엎어놓고 친히 곤장을 때렸다. 100대도 넘는 매를 맞은 종놈은 앙심을 품고 밤을 도와 강성으로 갔다. 그는 조돈에게 가서 수요가 진나라로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밀고했다. 조돈은 즉시 한골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수요를 잡아오라고 분부했다. 한골은 달아나는 수요를 추격했으나 잡지는 않았다. 단지 그 부인과 아들만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한편 수요는 밤낮으로 도망하여 진나라에 도착했다. 수요가 진간공에게 호소한다. 조돈은 무리한 일을 시행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무도한 놈입니다. 지금 저의 처와 아들은 투옥되었으며 저는 간신히 진나라를 벗어났사옵니다. 진장공이 사회에게 묻는다. 수요의 말을 믿어도 되겠소. 본시 진나라 사람은 속임수에 능하옵니다. 만약 수요가 진심으로 진나라에 투항한 것이라면 무슨 도움을 줄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옵니다. 수요는 소매 속에서 위음 영토와 가구수를 기록한 장부를 꺼내 진간공에게 바쳤다. 군우께서 이 몸을 거두어 진나라에서 살게 해주신다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위읍 땅을 바치겠나이다. 진간공이 다시 사회에게 묻는다. 수요가 정말로 진나라 위읍 땅을 바칠 수 있겠소? 이때 수요는 사회에게 눈짓을 하며 슬쩍 그 발을 밟았다. 사회는 비록 진나라에서 벼슬을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항상 고국을 그리워했다. 이에 사회가 수요의 눈짓과 발을 밟는 뜻을 짐작하고 대답한다. 일찍이 우리 진이 하동의 5성을 진나라에 돌려준 것은 인척간으로서의 우호를 지키려는 뜻이었나이다. 그러나 지난 몇 해 동안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그치지 않았나이다. 고을을 뺏기 위해선 군사를 일으켜 피를 흘려야만 되거늘 이처럼 손쉽게 다른 나라의 고을을 얻을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옵니까. 더구나 위읍은 하동 땅에서 가장 큰 고을입니다. 우리가 위읍만 점령한다면 장차 하동 일대의 모든 고을을 장악할 수 있나이다.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위읍에 남아있는 수요의 부하들이 우리에게 순순히 성을 내어줄까 하는 점이옵니다. 그들이 설사 우리의 통치를 받고 싶을지라도 조돈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위읍을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대답한다. 위읍의 관리들이 진나라 신하라고는 하지만 실상 나의 직속 부하이며 집안 사람들입니다. 군우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하서에 둔치사 멀리 후원만 해주신다면 제가 위읍에 가서 그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진간공이 사회에게 말한다. 진나라에 대해선 경히 잘 알고 있으니 과인과 함께 갑시다. 진간공은 서골수를 부장으로 임명한 다음 사회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항하어기에 가서 진을 쳤다. 전초 부대의 군사가 와서 보고한다. 이미 진나라 일지군이 하동에 주둔해 있나이다.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나이다. 수요가 말한다. 지금 위읍 백성들은 제가 진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군이 하서에 둔쳤다는 소문을 듣고 방비하러 나온 것이옵니다. 제가 진나라 사정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서 저들에게 어느 것이 행복이며 어느 것이 훌륭한가를 일깨워 준다면 반드시 진나라를 따를 것이옵니다. 이에 진간공은 사회에게 수요와 함께 가서 진나라의 좋은 점을 잘 선전하라고 분부했다.
사회가 짐짓사양한다. 분시 진나라 사람은 성품이 매우 거칠고 우악하여 다행히 신이 그들을 설득한다면 진나라의 복입니다만 만약 실패하여 신을 사로잡는다면 참으로 낭패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주공께서는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진노하사 신의 처자를 죽일 것이며 신은 고국을 배반한 놈이라 하여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그처럼 신의 일족이 멸한 뒤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그런즉 신은 저 황하를 건널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진간공은 사회가 무슨 속임수를 쓰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경은 사양하지 말고 과인을 위해 위읍 사람들을 설득하러 가시오. 경이 이 일만 성사시킨다면 내 마땅히 경에게 더 높은 벼슬과 상을 하사하겠소. 그러나 불행히도 경이 사로잡힌다면 내 경의 처자를 진나라로 보내줄 것이오. 그간 그대와의 정리를 생각한다면 내 어찌 무심할 수 있겠소. 그렇다면 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나이다. 주공께서는 신이 조금 전의 언약을 확신할 수 있도록 확답을 들려주소서. 이에 진간공은 손가락으로 황하를 가리키며 맹세했다. 진나라의 대부 요조가 간한다. 본시 사회는 진의 무사였사옵니다. 지금 그를 황하 건너로 보내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바다에 풀어주는 것과 같사옵니다. 사회는 진나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인데 주공께서는 어찌 수요의 말만 듣고 모사를 돌려보내려는 것이옵니까? 진간공이 말한다. 이 일은 누구의 말을 듣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과인의 생각이니 경은 너무 걱정하지 마오. 이윽고 사회와 수요는 진간공에게 제배하고 떠났다. 그들이 얼마쯤 갔을 때 요조가 말을 타고 황망히 그 뒤를 따라왔다. 요조가 사회에게 말재찍을 주며 말한다. 그대는 우리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비웃지 마오. 단지 주공께서 나의 말을 듣지 않을 뿐이오. 그대는 이 채찍을 가지고 갔다가 속히 돌아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미롭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오. 사회는 말채찍을 받고 요조에게 삼가 살해하고 급히 발길을 옮겼다. 49. 죽지우변. 사회와 수여가 황하를 건너 동쪽을 바라보고 얼마쯤 갔을 때였다. 일지군을 거느린 한 젊은 장군이 병거 위에서 허리를 굽혀 사회에게 인사를 했다. 그 장군은 바로 조돈의 아들 조삭이었다. 사회는 반갑게 조삭의 손을 잡으며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었다. 조삭이 대답한다. 부친께서 저에게 두 분을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군이 이곳으로 오는 중입니다. 어서 가시지요. 진군은 포를 크게 한번 울린 다음 사회와 수여를 호위하고 사라져갔다. 한편 진간공은 첩자로부터 진나라 대군이 사회와 수여를 정중히 영접하여 수레에 태우고 갔다는 보고를 받고 문득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진간공이 크게 노하여 명령한다. 즉시 황하를 건너가서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하라. 이때 전초병이 급히 달려와서 진간공에게 고한다. 진나라 대군이 황하 건너편에 주둔하고 있사옵니다. 과연 진나라 장수 극결과 술림부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진간공을 위협하듯 황하 건너편 언덕에 둔치고 있었다. 이에 서골술이 진간공에게 아랜다. 이미 진나라는 사회를 데려갔으며 잇따라 대군이 나타나 우리가 황하를 건너지 못하게 막고 있사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회군할 수밖에 없나이다. 진간공은 분을 풀지 못한 채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진군은 진군이 돌아가는 것을 본 연후에 돌아갔다. 3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사회는 참으로 감개무량했다. 사회는 입궁하여 진영공을 아련하고 그 앞에 엎드려 사죄했다. 진영공이 간곡히 위로한다. 경에게 무슨 죄가 있겠소? 이리하여 사회는 진나라 육경 반열에 참석하게 되었다. 조도는 진영공에게 사회를 데리고 돌아온 수요의 공로를 아랬다. 이에 진영공은 수요에게 술의 10승을 하사했다. 즉 술의 10승을 거느릴 수 있는 벼슬을 내린 것이다. 얼마 후 진간공이 사람을 시켜 사회의 처자를 진나라로 돌려보내며 말했다. 사회는 나를 배반했지만 과인은 황하에서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 후 사회는 처자를 보내준 진간공의 은혜에 감격하여 서신을 보내 살해하고 두 나라의 화평을 간곡히 청했다.
그리하여 수십 년 동안 진과 진 두 나라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었다. 주경왕이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붕어하자 그 뒤를 이어 태자반이 즉위했다. 그가 바로 주광왕이며 때는 진용공 8년이었다. 또 같은 해에 초목왕이 세상을 떠나자 세자여가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초장왕이다. 한편 진나라 조도는 초나라가 국상을 당하자 이 기회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맹주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려고 모든 나라 제후를 신성 땅으로 소집했다. 이윽고 통고한 날이 가까워지자 송소공, 노문공, 진용공, 위성공, 정목공, 허송공이 속속 신성 땅에 도착했다. 이때 송나라, 진나라, 정나라 군우는 지난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나라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사죄했다. 그러자 조도는 이들을 좋은 말로 위로했다. 이윽고 모든 나라 제후들은 다시 진나라를 섬기게 되었다. 단지 최후만이 신성의 회합에 오지 않았다. 이에 조도는 극결에게 군사를 주어 여전히 초나라를 섬기고 있는 채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그러나 채나라는 진군이 공격을 시작하자 급히 화친을 청해왔다. 이에 극결은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한편 제소공은 병으로 신성의 회합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결국 별세하고 말았다. 이에 세자사가 군위에 올랐다. 세자사는 노나라 여자인 소희의 소생이었다. 소희는 남편인 제소공으로부터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다. 또한 그 아들 세자사는 재주와 인덕이 없었다. 그래서 제나라 백성들은 이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았다. 이때 제왕공의 첩인 미리의 소생 공자상인은 항상 군위를 찬탈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제소공이 자신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별세한 연후에 거사하리라 마음먹었다. 제소공 말년이었다. 그때 제소공은 위나라에 가 있던 공자원을 불러들여 정사를 맡겼다. 공자상인은 어질고 덕이 있는 공자원을 시기하는 한편 자신도 인심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빚을 얻어서까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이에 백성들은 공자상인의 어진 보살핌에 몹시 감동했다. 또한 공자상인은 많은 장사를 모아 조속으로 훈련시키면서 자신이 출입할 때마다 호위하게 했다. 세자사가 군위에 오른 지 얼마 후였다. 어느 날 밤 혜성이 북두를 침범하자 공자상인은 한 점쟁이에게 이 징조를 점쳐보게 했다. 잠시 후 점쟁이가 말한다. 장차 송나라, 제나라, 진나라에 변란이 일어나 그 군우가 죽을 징조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상인은 제나라에서 난을 일으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장사를 궁으로 보내 상막 안에서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세자사를 죽이게 했다. 세자사를 죽인 다음 공자상인이 거짓으로 말한다. 산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한나라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형님인 공자원을 군위에 세우기 위해 세자사를 죽였다. 공자상인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공자원은 크게 놀라 말한다. 나는 내가 오래전부터 군위에 오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이번 일을 나에게 떠맡기려는 것이냐. 나는 너를 주공으로 섬길 수 있다만 너는 나를 주공으로 섬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만 내 명대로 살다 죽기를 소망할 뿐이다. 이윽고 공자상인이 군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제2공인 것이다. 공자원은 제2공의 소행을 미워하여 병을 핑계하고 일체 조종에 드나들지 않았다. 이는 참으로 현명한 처사였다. 한편 소희는 비명에 죽은 자기 아들 세자사를 생각하고 통곡했다. 이에 제2공의 미움을 산 소희는 별실에 감금되고 음식마저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다. 소희는 궁인에게 은밀히 뇌물을 주어 자기 친정인 노나라로 서신을 보냈다. 노문공은 소희의 기막힌 신세가 낱낱이 적혀있는 서신을 받았으나 강한 제나라를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노문공은 대부 동문수에게 주나라에 가서 천자의 힘을 빌어 소희가 석방되도록 주선하라고 분부했다. 이에 동문수는 즉시 주나라로 가서 주광왕에게 소희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이에 주광왕은 선백을 제나라로 보냈다. 선백이 제나라에 도착하여 제2공에게 말한다. 이미 그 아들을 죽였으면 됐지 그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감금했습니까? 소희를 그 친정 노나라로 보내 제나라의 어진 덕을 널리 선양하도록 하십시오.
제2공은 자신의 소행을 감추고 있다가 선백에게서 그 아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듣자 얼굴이 상기된 채 대답을 못했다. 선백은 궁에서 나와 객관으로 갔다. 제2공은 즉시 소위를 다른 궁실로 옮긴 다음 선백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말을 전하게 했다. 우리 주공은 항상 국모에 관한 일을 염려하시던 중 천자의 분부를 받고 몹시 황공해 하십니다. 모쪼록 국모를 뵙고 천하종국의 보살핌을 알리십시오. 이리하여 선백은 수레를 타고 제2공이 보낸 사람을 따라 궁으로 들어가서 소위를 만났다. 소위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겪은 여러 가지 수모와 고생을 호소했다. 선백이 뭐라고 답변하기도 전이었다. 제2공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큰 소리로 선백을 책망한다. 선백은 어찌 제멋대로 나의 궁실에 들어와 은밀히 국모와 만나고 음탕한 행동거지를 하는 것이냐. 과인은 그대의 추잡한 소행을 낱낱이 천자께 고할 것이다. 제2공은 선백과 소위를 각각 밀실에 감금했다. 그러는 한편 제2공은 논문공이 주광왕에게 고하여 천자의 힘으로 자신을 억누르려는 것에 크게 노했다. 그래서 노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후세 사람이 제2공을 논평한 것이 있다. 제2공은 어린 군우를 죽이고 국모를 감금했으며 천자의 사신을 가두고 이웃나라를 친 음험하고 흉악하기가 비길 데 없는 자였다. 그 당시 조정에 있던 많은 신하들은 어찌하여 공자원을 받들어 제2공의 죄를 규탄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애석하다. 제나라 대군은 노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떠났다. 이에 노나라 상경벼슬에 있는 개손행부는 급히 진나라에 가서 원조를 청했다. 이에 조도는 진용공의 명을 받들어 송나라, 채나라, 위나라, 진나라, 정나라, 조나라, 허나라 등 7나라 제후들을 호땅으로 불러 제나라를 정벌할 일을 의논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제2공은 크게 놀라 진나라로 사람을 보내 많은 뇌물을 바쳤다. 이와 동시에 선백을 주나라로 돌려보내고 소위를 그 친정인 노나라로 보냈다. 그제서야 여러 나라 제후는 군사를 거두어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